대통령께서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오후에 직접 발표를 하겠다. 총리도 이제 자기 정치를 할 때가 되지 않나. 이제 농담 비슷하게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당에서 안 받아 뭐 이런 꾸중을 하시는 지도자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당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하니까 그런 말씀을 했겠죠. 자, 지금 방금 들으셨듯이 이낙연 총리도 나 이제 당으로 돌아가서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이미 100%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돌아와서 총선 때 뭘 하느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총선이기 때문에 자, 미리 이런 포인트들을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 짚어보면서 우리가 총선을 함께 치르면 더욱더 재밌겠죠. 이낙연 총선 역할 시나리오 1. 이해찬과 투톱 체제로 공동선대위원장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가로 열고 그냥 아예 원톱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가로다. 2.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해서 저쪽 황교안 대표와 빅매치를 겨룬다. 국회의원 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는 거죠.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어느 쪽이든 큰 내상을 입게 되겠죠. 세 번째, 비례대표 출마 혹은 선거 지원에 전념하겠다. 3번은 제가 좀 이낙연 총리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낙연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3번은 좀 아닌 것 같고 1번과 2번의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 중에서 종로에 출마한다. 그렇다면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종로에서 만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자, 거의 뭐 대선 전초전.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곧바로 대선 가는데 순탄. 하지만 여기서 패하면 야, 이거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죠. 일단 최근 실시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는 이낙연 31.5%, 황교안 22.4%지만 다른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두 사람이 대선에 맞붙는다면 지금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두 사람 다 사실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만 이 데이터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안영환 의원님, 네. 방송 기자 오래 하셨고 데스크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이 두 사람이 진짜 종로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한 몇 프로나 됩니까?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있다. 싶습니다. 네. 종로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지역구예요. 대한민국의 253개 지역구 가운데서 항상 넘버원으로 하면 종로를 이야기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종로에는 청와대가 있고요. 정부 종합전사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군인데 역대 대선 주자급들이 되게 종로를 노렸지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종로 출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종로에서 나왔고 지난 오세훈 시장도 나왔었고요. 떨어지거나 되거나 했었지만 어찌됐든 종로를 노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다가 정세균 현 의원이 총리로 가면 종로 그 자리 비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낙연 현 총리가 그 자리를 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도 황교안 현 대표에게 뭔가 욕을 할 겁니다. 예. 야당 붐을 일으켜야 된다. 그럼 뭔가 나 싸워야 된다. 예. 한다면 종로로 가라고 할 이야기가 굉장히 높아요. 총리 대결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게다가 이제 전직 총리, 현직 총리. 물론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두 전직 총리가 되겠지만요. 게다가 여야에서 대권 후보 지지자 넘버원들 1등이 그러니까 굉장히 빅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는 사람은 상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원이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예.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 당내에서 요구가 있을 겁니다. 단 이제 이런 거 있죠. 당내에서 아까 말씀했지만 종로에 얽매이면 두 후보가 종로에 얽매이면은 손발을 묶입니다. 예. 다른 데 지원 유세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럴 바에는 좀 느슨한 데 가서 당설 전제로 하고 나서 지원 유세를 해야 달라. 사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이해찬 현 대표가 지방 유세를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선거 때 되면 매일매일 방송에서 선대 본부장의 인터뷰가 나가야 돼요. 솔직히 제가 이해찬 현 당대표에 대해서 폄하한 이야기는 하지만 예. 멘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건강 상태가. 예. 현재 앉아서 하는 말도 굉장히 어눌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중유세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결국 누군가가 당대표급이 나가서 대중유세를 하고 그 멘트가 계속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데 한다면 이낙연 현 총리, 또 이낙연 후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당에서 종로에 어떻게 묶어놓을 수가 있느냐. 나서야 된다. 라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낙연 아마 총리도 그걸 원할 겁니다. 사실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정치인들한테 장인설인 겁니다. 참 이제 대권 후보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대선 후보 운동이나 마찬가지인 그렇군요. 거예요. 뭐 부산 가고 대구 가고 광주 가면 자기의 선거 운동인데 종로에 묶인다? 그건 원치 않겠죠. 아마 이낙연 총리 입장에 본다면 그러지 않고 난 쉬운 데 좀 나 보내다오. 그러고 나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나 대선 운동하고 싶다. 이게 속마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황교안 현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묶이면 안 되니까. 묶이면 안 되니까. 여하튼 묶이면 안 그렇지만 이제 당에서 또 국민들은 선거란 게요. 매치예요. 매치라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한번 붙어봐라. 왜 제일 재밌는 게 싸움국이거든요. 싸움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안 다치는 한.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 국민들 싸움, 그걸 합법적 원하고 싸움. 아마 앵커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전 원해요. 그러다 네. 본인들은 원치 않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이 종로에 대한 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어봤습니다.